이번엔 키샷을 이용한 렌더링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에서 파일 오픈 명령을 이용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헤드셋 키샷 모델링 파일을 열어 주시고요. 보시면 지평선 위에 오브젝트가 존재하고 있고, 퍼스펙티브 윈도우에서 키샷 작업을 할 때는 라이노에서 각 재질별로 계획을 해서 레이어별 저장을 한 다음에 키샷으로 옮겨 주셔야 좋습니다. 일단 메인 바디 쉬프트 눌러서 두 개 선택하셔서 이름은 바디라고 주고 레이어를 옮겨 주었고요. 꺼주면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버튼하고 몸체부에 있는 링 부분하고 우측에 있는 핸들 쉬프트 키 눌러서 계속 선택하고 요 안쪽에 있는 것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고 얘는 플라스틱이라고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요 거리 링을 선택을 하셔서 링이라고 이름을 주고 레이어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와 뒤쪽에 있는 요거는 스폰지 형태여서 이름을 스폰지라고 주고 레이어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가 없으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로고라고 이름을 주고 이쪽에 있는 요 버튼을 저장을 해서 셀렉트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엔 메탈 재질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로고 외곽 쉬프트 누르고 몸체에 있는 요 외곽 그 다음에 나사 이것들을 여기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버튼이 저장이 안 됐네요. 버튼은 플라스틱에 저장을 시킬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열어보시면 재질들이 다 선택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재질별로 레이어 정리가 됐으면 키샷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컨테이너의 키샷 스튜디오 선택을 하셔서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키샷이 실행이 될 거고요. 키샷이 실행이 되면 그 위쪽에 GPU 모드를 켜서 조금 빠르게 동작하도록 그래픽 카드가 좋은 게 꽂혀 있으니까 하고 각각의 재질별로 재질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은 페인트 머티리얼 쪽에 혹시 왼쪽에 머티리얼과 프로젝트가 안 떴으면 여기 라이브러리와 프로젝트 창을 열어 주셔야 해요. 머티리얼에 일단 페인트라는 거는 스프레이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페인트에 들어가서 메탈릭, 약간 그 쇠질감이 나는 메탈릭 중에 페인트 메탈릭 블랙, 까만색을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용하면 메탈릭 블랙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버튼하고 이런 것들은 페인트 쪽에서 샤이니한 재질 중에 약간 까만색을 버튼에 적용을 하면 같은 블랙이지만 약간 반짝이는 그 다음에 약간 거칠은 이런 블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링은 페인트 중에 조금 거친 기운인 러프 페인트 매트 블랙을 드래그해서 적용을 했고요. 약간 스폰지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녹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은 스폰지를 처리를 할 건데 이것도 매트 블랙으로 일단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매트 블랙을 두 번 적용하는 거지만 같은 이름으로 하겠냐 물어보는데 우린 다른 이름으로 할 거라서 No 하시게 되면 두 가지 재질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고 쪽에 있는 버튼은 플라스틱 중에서 아래쪽에 플라스틱인데 약간 소프트한 재질 중에
빛나는 샤이니한 재질 중에 소프트 샤이니 블랙을 여기 가운데다가 적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탈 기운이 나는 것들은 메탈이라는 재질을 찾으셔서 메탈의 알루미늄 재질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베이직 중에 보시면 베이직 알루미늄 러프가 있고, 첫 번째가 아마 폴리시드일 텐데 그냥 우리는 알루미늄 러프를 드래그해서 여기에 처리를 하면 요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알루미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재질을 줬는데 블랙을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밝은 것, 어두운 것, 그 다음에 빛나는 것, 거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블랙 재질로 처리를 했고요. 스펀지 부분부터 처리를 할게요.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스펀지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펀지 부분에, 스펀지는 약간 오돌도돌한 그런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스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에디트 머티리얼 제일 위쪽에 있는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재질이 이렇게 뜨고요. 거기서 컬러는 기본적으로 블랙 컬러를 쓸 건데, 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다른 컬러로 좀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들어가서 텍스처에 있는 컬러를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맵이라는 폴더 안에 미리 준비된 게 있을 거예요. 블랙 스폰지 텍스처를 열기를 하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둘러싸서 재질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텍스처는 그냥 텍스처 맵을 쓸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매핑 타입이 지금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U 방향, V 방향으로 처리하는 UV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금 조절을 해볼까요? 스케일을 열어서 위드 값하고 여기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폭하고 높이가 같이 조절이 될 거예요. 너무 거칠어 보이니까 한 0.5 정도로 해서 좀 촘촘하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컬러 쪽에 가시면,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컬러의 밝기는, 브라이트니스는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3 정도 해서 좀 밝게 처리를 했고, 콘트라스트는 한 2배 정도 해서 이 희고 어두운 점들이 이렇게 골고루 보일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흰 색깔, 거뭇거뭇한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하려고 브랜드 위드 컬러 색깔을 섞는 작업을 할 건데, 블랙 컬러를 열어서 RGB가 아니라 HSV 색상명도 채도로 열어서 그 밸류 값을 조금 올려서 밝게 처리를 해줄게요. 한 80 정도 해서 보시면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근데 스펀지는 이렇게 우둘두둘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우둘두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지금까지는 컬러 맵 작업을 한 거고요. 범프가 왜 우리 자동차의 범퍼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우둘두둘한 그런 재질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범프를 클릭을 하시고 범프에 똑같은 블랙 스펀지 텍스처, 이 범프는 흰색은 좀 들어가고 까만색은 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둘두둘한 처리를 해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범프 맵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범프의 높이, 아래쪽에 보시면 범프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범프 속성이 있고, 범프의 높이를 한 3 정도로 올려주시면 좀 우두두두한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쪽에 있는 스폰지와 아래쪽에 있는 스폰지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이 위에다가 로고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는 로고 버튼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로고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죠. 쇼 온리 하시게 되면 요거 버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가려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역시 재질이 뜨겠죠. 해당하는 거기서 여기 로고를 붙일 거라서 라벨을 붙일 거고요. 라벨은 여기 플러스 버튼 이용을 해서 애드 라벨 텍스처로 입힐 건데 준비된 로지텍 로고 png 파일이 있습니다. 열기 하시면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좀 사이즈가 좀 크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라벨 지금 캡처 화면이 너무 작아서 여기 스크롤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조금 내려서 위쪽에 이렇게 스크롤해서 보시면 그 라벨에 해당하는 재질이 이렇게 뜨고요. 그 라벨 중에 우리 밑에 보시면 사이즈가 있죠. 사이즈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6mm 정도, 지금 너무 크게 입혀져 있으니까 6mm 정도로 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도도 앵글을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내가 원하는 앵글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적당히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이렇게 마우스로 직접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다 끝났으면 여기 있는 옵션 창에서 여기 녹색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 로고가 배치가 되었고요. 이제 배치가 되었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아까 모든 파트를 다시 보아야겠죠. Show All Parts로 전체 이미지를 다 열어주고요. 이제 배경 맵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쪽에 엔바이러먼트에 가면 이제 배경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준비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배경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HDR 파일을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준비된 맵이라는 안에 들어가면 blur.loft라는 HDR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열기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요거를 드래그해서 배경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전체 배경이 여기 반사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경에는 반사는 요거 blurloft.hdr 파일을 쓰지만 뒤에 배경은 다른 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엔바이러먼트 옆에 보시면 백플레이트라고 있어요. 이건 사진 이미지를 쓰는 건데 여기도 역시 준비된 이미지를 쓰도록 할게요. 맵이라는 폴더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파일을 준비해 놓은 게 있을 테니까 열기 하셔서 배경에 그라데이션 파일을 드래그해서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그 중심이 좀 돋보일 수 있도록 이런 배경을 썼고 반사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조절을 좀 하셔야겠죠?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엔바이러먼트로 가셔서 그 로테이션 아래쪽에 보시면 배경에 트랜스폼 열어보시면 로테이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리시면 이미지가 움직여지면서 어떤 반사가 가장 좋은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로테이션을 찾지 않더라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바디 위에서 요 배경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반사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현재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해보신 것처럼 나는 칼라를 쓰겠다. 그러면 칼라를 선택하시면 기존 칼라를 여기가 아니죠. 엔바이러먼트에
이게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제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네요.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HDRI 에디터에서 작업을 했네요.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세팅에도 로테이션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반사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디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백플레이트 이미지 요거를 지금 배경으로 쓰고 있는데 나는 흰색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백플레이트 이미지 쓸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라운드 리플렉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걔를 체크하시면 그 바닥면에 이렇게 반사되는 바닥면에 반사가 살짝 되는 느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HDRI 에디터를 열어서 이 이미지 자체를 조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DRI 에디터를 열고 여기에 핀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위쪽에 가시면 요 위쪽에 아이콘들이 많은데 제일 첫 번째 있는 Add Pin 하시게 되면 조명을 하나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명의 속성의 레디우스 값, 반지름 값을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인데 좀 크게 하면 이 정도로 키워줬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걔를 약간 파란색 계열로 바꿔줘 볼까 봐요. 지금 약간 보라색이네요. 그래서 이런 파란색 계열의 색이 이렇게 비춰지는 느낌이 나시죠? 그 다음에 브랜드 모드는 애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브랜드 하면 약간 섞이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브라이트니스 밝기도 조금 올려줘 볼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브랜드를 했기 때문에 저는 3 정도 이렇게 애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보일 테고요. 브랜드로 하게 되면 약간 은은하게 비치는 효과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트에서는 그 fall off 값을 조금 올려서 fall off 값은 여기 경계선을 조금 샤프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2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은은하게 설정되는 형태로 배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 됐으면 done 하시고요. 그러면 이쪽에 약간 이런 파란색 기운, 조명이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을 하게 될 테고요. 렌더링이 끝났으면 화면 캡처는 렌더 메뉴에 있는 스크린샷, 단축키는 P 하시면 되고 아니면 오른쪽 아래 스크린샷이라는 명령이 있어서 얘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그냥 캡처해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은 어디에 되냐면 그 렌더 로케이션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렌더 메뉴 여셔가지고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열어보시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전체 보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뷰 메뉴에서 전체 보기 쇼 풀 스크린 F 하시게 되면 전체로 화면 보기를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F 누르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뭐 Shift F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전체 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카메라를 조작하는 작업을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 창에 카메라 세 번째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보시면 뭐 탑을 볼 수도 있고 프론트를 볼 수도 있고 우리는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새로운 카메라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New 카메라 선택하시면 새로운 카메라가 만들어졌고요. 이 카메라의 이름을 Depth of Field라고 할까요? Depth of Field DOF라고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의 아래쪽에 보시면 Depth of Field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 뒤쪽에 블러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포커스
포칼 포커스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고기가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날리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초점 거리 f-stop 값을 조금 올려 주어야 될 테니까 한 15 정도 이렇게 올리면 요 앞에는 초점이 맞고 뒤로 갈수록 약간 블러 처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완성이 됐으면 넌 하시고 최종 렌더링은 아래쪽에 있는 렌더 버튼이나 위에서 렌더 메뉴를 누르시면 될 테고 이름 주시고 헤드셋 저장을 하시면 될 텐데 여기 왼쪽에 옵션 여시면 퀄리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샘플 값을 올리거나 필터 사이즈를 올리면 더 고해상도가 되겠지만 그냥 맥시멈 샘플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더를 아래쪽에 렌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렌더링 될 테고요. 턴테이블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윈도우 메뉴에 애니메이션 단축키 A를 열면 아래쪽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애니메이션 그 패널이 이렇게 생기고요. 왼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위자드 마법사가 있죠. 클릭을 하시면 이런 윈도우가 뜨고 나는 턴테이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라고 클릭을 하시고 여기 넥스트 버튼 누르고 어떤 거를 뭐 여기는 지금 모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델셋을 누르거나 뭐 헤드셋을 누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하신 다음에 뭐 설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냥 피니시 눌러주시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렌더링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턴테이블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키샷 작업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